안녕하세요. 콜라입니다. 아, 이번 관망주는 넷마블 DPC입니다. 자, 넷마블 오늘 이런 장 중에서도 나 단단해 라는 느낌을 보여줬죠. 네. 뭐 외국인 기관이 우리 넷마블을 지금 미워하고 있어도 언젠가 그들이 돌아올 거라는 걸 알고 있기에 그렇게 실망을 하지 않습니다. 넷마블입니다. 자, 5일선 위로 완전히 빠져가지고 잠깐만요. 잘 버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뭐 크게 내일 정도는 더 반등이 있으면 너무 좋다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넷마블 일단 오늘 이런 악재장에서도 잘 버텼는데 잠깐만요. 저는 아까 헛것을 봤나? 다우와 나스닥 더 내려가고 있네. 넷마블이랑 상관없습니다. 여기는 여러분. 넷마블은 코로나 때도 상관없었죠. 아시죠? 보실까?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봤죠? 이게 매달이야 지금. 코로나 때도 얘네는 단단한 애들이에요. 네. 그래서 넷마블은 언택트 관련주죠. 그래서요. 집에서 게임만 한다라는 그 테마가 있고요. 네. 뭐 여러 가지 뉴스 뭐 좋은 거 제가 정리해서 한번 동영상을 찍을 건데요. 오늘은 1탄, 2탄, 3탄에서 1탄으로 한번 넷마블 DPC에 대해서 한번 조금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넷마블 현재 차트 오늘 잘했고 오늘 DPC가 좀 힘들어했죠. 야, 어느 정도 오늘도 횡보하나? 얘 횡보 잘하잖아요. 맞죠? 근데 어제의 상승은 소폭 돌려주는 그러면 2% 내려갔었죠. 네. 역시 얘는 외국인이랑 기관이 버렸어요. 이번에 오늘 외국인 기관 엄청 많이 팔았거든요. 와, 좀 더 사지 돈도 많으면서. 어제 상승풍에 조금 반환한 것 같고요. 그래도 우리 아시잖아요. 며칠 전에 이 횡보, 네, 이 횡보 3일 연속 하다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돌려줬는데 내일 장 분위기 흐름은 예측하기는 힘들고요. 며칠 더 남았죠? 이번 주 24, 25니까 목금이겠죠? 목금 수요 예측 뉴스에 조금 반응은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어느 정도는 더 좋지 않을까. 그러면 얘가 연결 있는 게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때문에 지금 움직일 차례가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움직일 수도 있어요. 얘네가요. 그 가격이. 그런데 여러분 힌트는 뭐니? 나 이러다 맞겠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인데요. 너무 장래성이 많죠. 뭐 이거 10년 이상 주식 갖고 있을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장래가 감이 좋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5년, 7년 이상은 얘네 단단하게 갈 거거든요. 군대요? 가야죠, 남자면요. 근데요, 지금 사회적 분위기를 보면 여성들은 한 90%가 얘네는 안 가도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집사람이 한 얘기예요, 그거는. 그리고 남성 중에서요, 30대 이상은 BTS 정도면 빼주자. 뭐 야구 그거 공시 잠깐 던져가지고 빼주는 애들도 있는데,
그래서 뭐씨 다 샤바샤바 해가지고 야구도 그래서 뺑기했는데 걔네가 뭐 세계에 뭐 달러를 한국으로 갖고 오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얘네들 정도면 그래도 달러가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근데 문제가 20대 남자들이에요. 근데 크게 뭐 관심 없어요. 반반이에요, 얘네들은요. 그러니까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만약에 군대 면제에 대해서 뭐 한두 명, 뭐 지금 29 1명, 28 1명, 27 2명, 26 2명, 그리고 막내 한 명이 있거든요. 20대 나이가 몇 살이야? 3살이야, 4살이야? 그럴 거예요.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BTS 님이라고 해야 되나, 나는? 아무튼 그분들이 대단한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왜 대단하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어떤 장래성이 있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이걸 보기 위해서 첫 번째 한류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한류잖아요. 케이팝이요. 그러면 1세대 한류 우리 알잖아요. 누구예요? 첫 번째 배용준, 윤사마요. 얘 때문에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일본에서 시작했죠. 일본은요, 아직도 대한민국이 자기 아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이 많은 사람들은요. 왜? 그런 경험을 봐왔으니까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나라 놀러 와요. 싸가지고요. 그래서 옛날에 안 좋은 거 있었죠. 뭐 기생 관광을 해가지고 엄청 왔어요. 아니 비행기 타고 오는데 90%가 남자예요.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요. 그리고 이거는 여자한테 시작한 건데 주부죠. 주부가 아닐 수도 있고요. 약 30대에서 40, 4, 50대, 50대까지도 저 있다고 생각해요. 이 여성들로 시작한 거예요. 이분들은 돈을 쓰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이 사람들이 배용준을 좋아한 거는 자신의 과거 그 추억 20대 때 야 나 그때 이런 남자 만났었으면 나도 이런 뜨거운 사랑을 했는데 라는 이런 팬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10대 20대와 달리 이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그 굿즈 같은 걸 사고 그랬었죠. 그러면서 같은 해인가요? 이영애 대장금이요. 어마어마하죠. 중동에서요. 시청률을 90%나 났어요. 이게 어디야 이란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이 붐이 1세대 붐이에요. 근데 이때는 아직 가수의 움직임이 안 나오죠. 그러면서 2세대 붐이 나와요. 2세대 한류. 누구냐? 첫 번째 드라마 얘기했으니까 드라마 얘기하죠. 별에서 온 그대. 대박이죠. 전지현이요. 치맥 때문에 한국 와요. 몇천 명이 인천에 나와가지고 치맥 먹고 가고 그랬어요. 중국 애들이. 이게 중국을 강타해버려요. 네. 그러면서 뭐 같이 터진 게 동남아에서 터진 게 꽃보다는 저? 네. 이런 정도로 드라마가 터지면서 인정이 되지. 이제. 대한민국 드라마 좀 퀄리티가 있네. 창의성이 있네. 그러면서 스튜어드 이름 까먹었네요. 아무튼 그 드라마 제작자 이런 게 더 커지고요. 그리고 가수를 보면 이제 1세대 가수라고 할 수 있죠. 동방신기죠. 거의. 얘네가 팬덤을 만든 거예요. 그 뒤에 보아도 통하네? 소녀시대도 통하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일본을 거의 강타를 해요. 그런데 동남아까지 강타를 하죠, 얘네가요. 어마어마한 팬층이 생겨요. 그러면서 동남아시아에는 짝퉁도 생겨요. 이름 똑같이 해서 그 나라 사람들로. 그래서 지가 윤호예요. 지가 미키 유천 막 그러고 다니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소수 유럽 쪽에서는요. 빅뱅이죠. 그리고 21이요. 샤이니. 이 정도가 터져요. 이때 이 가수들의 특징이 뭐냐? 군무예요. 노래 퀄리티 말고 군무와 외모에 빠져버리죠. 네. 그리고 성숙한 팬 서비스. 여기에서 애들이 폭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굿즈나 뭐 이런 게 어마어마해지죠. 3세대는 있냐 없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뭐 일본 애들이 지금 현재 4찰류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굳이 3세대라고 얘기하면 카라죠. 엑소고요. 얘네가 대표적이죠. 근데 얘네 특징이 뭐냐? 남자나 여자나 다 뭐예요? 섹시해요. 그리고 음악성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여기서부터 어떤 완성된 음악성이 나온다? 그러면서 한국 아이돌은 육성 시스템이 육성 시스템을 인정받죠. 인정받죠. 이때부터요. 근데 이거는 팬층이 이 동방신기 얘네는 20, 30대 왜냐면 이때 소녀 10 있겠지만 10대 팬층이 그런 큰 힘은 없었는데 3세대에서는 미쳐버렸죠. 10대에서 40대까지요. 카라 엄청 났었잖아요. 다 기억하실 거예요. 오빠 아저씨 팬들이 이때부터 얘네가 미쳐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3세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뭐 여기 뺀 몇몇 가수분들은 뭐 그냥 앉는 거예요. 있을 거예요. 분명히 어마어마하신 분들. 네. 4세대라고 이제 최근에 뉴스에 나왔어요. 일본에서요. 얘 어떻게 나왔냐? 첫 번째 집에만 있잖아요. 넷플릭스로요. 드라마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게 뭐가 터졌어요? 사랑의 불시착. 이 후속작으로 사이코가 분명해? 사이코지만 미안해? 사이코지만 있어요. 사이코지만 직접 공부하고 찾으세요. 이거는 안 가르쳐 줄 거예요. 네. 그러면서 K-팝의 대장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BTS. BTS의 특징은요. 지금 대한민국 아이돌의 특징이랑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시작했죠. 일단 그거는 4차까지 얘기하고 갈게요. 일단 블랙핑크. 블랙핑크는 21이 없어져서 나온 거예요. 팬덤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21만의 그 카리스마와 그 섹시함과 그 반항과 반항 어떤 통통 튀기는 그런 멋지잖아요. 뭘 손동작 말 랩 뱉는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나잖아요. 네. 그러면서 트와이스가 그거를 이어버리죠. 뭐 소녀시대를 이어서요. 레드벨벳도 무시하면 안 되고요. 그렇다고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죠. 워너원 지금은 없죠. 아이오아이 아이존. 이 아이존은 뭐예요? 한일이 합작해서 만들었죠. 프로듀스. 이런 팬덤이 만들어버리는데 이제는 이게 어디까지 가냐. 중국, 동남아, 일본, 유럽, 중동, 아프리카, 남미, 북미 더 쓸까요? 남극, 북극. 이거 지울게요. 죄송해요. 어떻게 알아요? 있을 수도 있죠. 이 4세대가 생기면서 이제는 전 세계로 인정을 받게 됐죠. 네. 그래서 팬덤층이 엄청 단단해져요. 네. 지금 사랑의 부식하는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대한민국 드라마가 나왔다 그러면 중국부터 시작해서 다 사는데 젊은 애들 이 보는 드라마보다는 그 3, 40대의 그 장년층들이 본다는 얘기죠. 거기서 설레임을 또 느끼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호감이 들어가면서 한국에 대한 호감도 가고요.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지금 40대지만요. 제 자신이 늙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적어도 30대 아니면 20대의 감성은 있다라고 생각해요. 저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50대라고 해서 할아버지라고 생각하시지 않잖아요. 60대는 몰라요. 아무튼
자, 50대까지 이렇게 뭐 만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건데,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이 왜 이런 팬층이 나오냐면 자국의 가수에서 매력을 못 느끼는 거예요. 자국의 드라마에서 매력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BTS를 얘기해 봅시다. BTS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BTS랑 누구냐? 제가 말했죠. BTS는 우리가 빅 히트 엔터테인먼트에 투자 전 할 거예요. 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냥 대단해가 아니에요. 초생부터, 출생부터, 데뷔부터 달랐어요. 지금 아이돌이랑요. 자, 현재 K-팝 아이돌과 BTS의 차이점이 있어요. 첫 번째, 국내파라고 할게요. K-팝은요. 국내파 아이돌은 어린 시절부터 발굴해서 오디션 엄청 많아요. 성장시킨 후 완성체가 돼야 방송에 나와요. 완성형 아이돌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런데 BTS는 완성형은 아니었어요. 누구 눈으로 시각을 봤을 때요? 세계의 아미를 봤을 때, 아미가 팬클럽이죠. 그래서 얘네는 특징이 뭐냐면 소셜 미디어로 전략을 만들어 팬들과 소통을 하면서 성장을 지켜보면서 자신의 오빠나 동생 같은 이미지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성장형, 뭐 육성형이라고 하죠.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소셜 미디어예요. 다음 두 번째 다른 점입니다. 소통이죠. 이게 소셜 미디어 나오겠죠. 국내파는 음원 활동이 중단되면 휴면기로 들어가는데 소통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BTS는 계속적으로 잠시 활동이 쉬는 그때에도 소통을 한 거예요. 여기에 사람들이 반했죠. 얘네 봐. 이런 애들이 계속 우리랑 접촉을 하네. 다음, 해외 활동이에요. 국내파는 대형 기획사 통해 어떤 대규모 콘서트 위주로 뭐 그때 새로 나온 그룹이 있죠. 신생 그룹이 있으면 자기 소속사 같이 인사도 시키면서 이런 활동을 하지만 BTS는 해외 공연을 초기, 지금은 상상할 수 없죠. 2017년 그때쯤일 거예요. 한 500석 미만의 공연장에서도 팬들과의 만남을 수백은 아니겠죠? 수십 차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얘네는 지금 빠지는 게 뭐냐면 소통이에요. 계속 팬들과. 그러니까 팬들이 자기 친오빠와 같은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국내파는
또 무슨 얘기를 할까요? 좀 생각 좀 해볼게요. 국내파는 뭐 해외 활동할 때 해외 프로모션과 함께 협업을 하면서 활동이 들어가죠. 대표적으로 원더걸스죠. 맞죠? 네. 그런데 BTS는 맨 땅에 헤딩하는 수준으로 자신들이 구축한 거죠.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게 가능한가요?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공연 얘기 하나 해봅시다. 이거 해외 활동 공연 얘기했죠. 공연 얘기할게요. 믿을 수가 없죠? 네. 얘네가 런던, 웸블리 여기 누구나 해서 누구나 여기를 콘서트장을 쓸 수가 없고요. 역대 쓴 사람들이 비틀즈, 뭐 퀸, 마이클 잭슨, 오아시스 등 정도만. 네. 아니면 뭐 팀을 이뤄서 뭐 드림 콘서트 이런 식으로 그렇게만 가능했던 공간이고요. 근데 웃긴 거는 매진을 했죠. 공연을 이틀을 했는데. 그러면서 미국, 브라질, 영국, 프랑스, 일본 다 돌아다니면서 원래 10회 공연이었거든요. 이게 세계 투였어요. 16회로 늘어났어요. 안표가 500만 원까지 갔어요. 미친 거죠. 근데 해요. 500만 원 내고. 이런 미친 어마어마한 기록을 세운 애들이라는 얘기죠. 지금요. 그러면 최근에 나온 뉴스 봅시다. 빌보드 차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기가 35가지 종류의 차트가 있어요. 그 중에 메인 차트라고 해서 2개가 있죠. 하나는 빌보드 200 먼저 얘기할게요. 200. 그 다음 두 번째 빌보드 100 이렇게 있죠. 이게 왜 대단한 거냐? 한번 보겠습니다. 좀 밑으로 내려가서 설명할게요. 빌보드 200은 앨범 차트예요. 뭐냐? 음반 차트란 얘기죠. 앨범 판매량이 뭐 온라인도 되고 오프라인도 돼요. 요즘에 오프라인 많이 사잖아요. 음원을요. 네, 이거는 팬덤으로 만들 수 있는 차트예요. 팬이 엄청 많아. 그러면 가능해요. 어느 정도. 근데 자기 나라 가수, 이거 미국 거잖아요. 차트가요. 자기 나라 가수 인기 있는 사람 많잖아요. 힙합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종류의. 그런데 그거를 이기고 빌보드 차트 2위에 얘네가 최근이에요. 2018년. 최근이죠. 얼마 안 됐잖아요. 2년 전이죠. 이때부터요. 1위를 했는데 4번을 해요. 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정확한 건 여러분 뭐 고쳐주셔도 되고요. 댓글로요. 네. 근데 한국어죠. 이게 대박인 거죠. 한국어예요. 빌보드 핫 100은요. 앨범 차트가 아니고요. 이거는 싱글 차트라고 얘기하면서 음원 차트예요. 가장 큰 비중은 방송 출연 횟수예요. 직접 출연 뭐 TV도 되고요. 간접 출연 뭐 라디오도 돼요. 노래가 틀어져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어렵냐? 일단 라디오가 가장 커요. 그래서 이 라디오는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미 대형 기획사들, 미국에 있는 그 대형 엔터들이요. 어느 정도 다 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들 노래 틀게 만들어요. 어마어마한 돈으로요.
그러면 라디오는 누가 듣냐고요? 소비자가 10대, 20대냐고요, 지금요. 얘네가 10대, 20대가 팬층이었다면요. 여기 못 끼죠. 아니, 라디오 방송에서 노래 안 틀어주죠. 왜? 채널 돌아가 버리면 큰일 나니까요. 그래서 그 연령층에 맞는 노래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생각합시다. 우리나라 라디오 누가 만들어요? 버스 운전사 아니에요. 택시, 트럭, 그리고 상인. 이 정도죠. 나이대가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거의 40대 이상이에요. 아우, 70대 아니죠, 죄송합니다. 70대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쓸게요. 자, 40대에서 60대들이요. 아시잖아요. 자가용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미국도 비슷하단 얘기예요. 그런데 미국의 인종을 보면 거의 그냥 평균치로 얘기할게요. 백인이 70%예요. 흑인이 15%고 나머지 유색인종들이 15%예요. 그래서 흑인 사건 터져도 트럼프가 안 쫄아요. 쫄겠어요? 차라리 70%에 있는 백인에서 강성 자기 뭐라고 해야 돼요? 응? 보수층? 보수층 잡는 게 낫죠. 미국도 똑같다고요. 이런 연령대의 사람들이 뭐예요? 노래를 들어야 되는데 한국 노래 틀어주면 듣겠냐고요. 안 듣죠. 바로 채널 돌려버리죠. 라디오에서 그래서 빌보드 핫백에서 제대로 못 틀어줘요. 방탄이 와서 인터뷰하고 라디오 막 방송 생중에 나오고 그럼 틀어줄 수 있겠지만 자 그러면 오늘 오신 방탄소년 무슨 노래 나왔습니다 하면서 뭐 Love Yourself 막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번 노래는요. 다이너마이트는요. 외국어예요. 뭐, 영어죠. 뭐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요. 그러면 빌보드 핫 100에서 대단한 건 바로 첫 번째 싸이예요. 강남스타일. 아니 이거 한국 노래잖아요. 2위를 7주를 해요. 싸이가요. 최초 있죠. 이름을 써줍시다. 원더걸스. 최초요, 여러분? 네, 76위. 싸이 2위. 그러니까 대박인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온 노래도요. 순위는 상당히 올랐어요. 이게 뭐야 노래가 젠틀맨? 행오버? 젠틀맨 5인가 그럴걸요? 이거는 좀 확인해 보세요. 대박이죠. 한국 노래잖아요, 여러분. BTS는 그 전에 든 적 없어요? 있죠? 왜 없겠어요? 어느 정도는 TV 출연이나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DNA라는 노래가 67을 했고요. 다 말 안 할게요. 아는 거 그냥 대충 정리한 것만 얘기할게요. 여기다 위자는 써줍시다. 어디 BTS님인데. 그 다음 28일에요. 마이크 드롭이란 걸로요. 그리고요. 페이크 러브로 11을 해요. 그리고 아이돌이라는 노래로 11위도 했고요. 작은 것들에 위한 시로 8위를 하고요. 온으로 4위를 해요. 그리고 지금 1위를 2주를 했고 그리고 현재 지난주가 2위를 했어요. 지금 제가 이번 주는 체크 아직 안 했고요. 이게 월요일마다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미국 월요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게 대단한 거예요. 빌보드 핫 100이라는 거는 한국인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백인들 코로나 사건 봐서 알잖아요. 요즘에 트럼프 대통령 대놓고 코로나를요. 뭐요? 콜풍? 쿵푸가 아니고 콩풀? 콩풀로? 막 이런 식으로 약 올려요. 대통령도요. 그래서 인종차별이 엄청 심한데 BTS를 사랑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성장까지 하지만 이제는 음악성이에요. 이 음악성이 이미 뭐 중동이나 아프리카나 남아시아나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미 음악성을 인정했어요. 미쳐버려요. 그거
있을 거예요. 유튜브에서 외국인이 BTS 거 보고 뭐 미쳐버리는 것들. 네. 그러니까 이 라디오의 플레이를 집중하는데 팽터블로는 만들 수 없는 이거를 지금 이 정도를 만들었다는 거는 팬층이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죠. 그럼 얘기했잖아요. 얘네 가장 히트가 뭐냐? 이제는요, 사업적으로 얘기할게요. 네. 사업적으로. 5년 이상이에요. 그렇다고 10년은 보진 않아요. 5년 안에 망가지진 않아요. 누가 군대를 가도요. 그만한 팬층이 있어요. 돌아왔을 때 엄청난 또 그런 것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만약입니다. 이거는 소설입니다. 얘가 군대를 안 가면, 군대 면제가 되는 일이 발생한다면, 이거 국회의원들이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아쉬운 게 있어요. 얘네들 엄청나게 돈 벌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장막 기간 때 일단은 대한민국 민심을 움직여야 되니까요. 장막 기간 때 각각 흩어져 가지고 저기 뭉쳐 다니지 말고 조용하게 봉사활동한 거 누구한테 사진 찍히고 하루 정도만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한 10억 정도 이렇게 홍수 이렇게 물 잠긴데 호흡기 있는데 좀 주고 코로나로 대구 이렇게 대구 힘들었잖아요. 전 대구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경기도 사람인데 대구 힘들었잖아요. 그러면 대구 같은 그런 간호사들한테 응원의 이런 메시지와 함께 한 10억 정도 지원하고 이런 걸로 조금 민심을 움직였으면 좋지 않아? 내 방시혁을 만났어야 되는데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지. 알아도 안 만나줄 거예요. 근데요. 아무튼 얘네가 군 면제되면요. 이거는요. 초비상이에요. 초비상. 야 삼성도 긴장해라 너니. 삼성도 긴장. 그 정도예요. 여러분. 자 그리고 뭐가 있냐. 광고 수입이에요. 뭐 바디 프렌즈 계속 나오죠. 이게 한국에만 광고를 찍을까요? 아니죠. 이제는 한국에서 광고 찍을 그 레벨이 안 돼요. 더 높은 데서 찍을 그냥 한국에 있을게. 야 광고 찍을 사람들 와. 그러면 한 2달 내내 찍어야 돼요. 전국에서 보니까. 이것도 소설이지만 이거 소설 안 쓰면 이것도 나한테 소송 걸지도 몰라. 소설. 군 면제 소설. 이거 진짜 실화되면 여러분 저한테 잘하세요. 3번. 팬덤이에요. 근데 이 팬덤이 무너지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왜요?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 잠수를 안 타요. 소통을 해요, 얘네들이요. 또 하나, 음원. 이젠 나왔다 하면요. 얘네 아마 이제 음원은 거의 이제 영어로만 할걸요. 왜? 맛봤잖아요. 스스로도 알 거예요. 10년 안에 모든 거를 자기가 쏟아붓고 싶은 거 다 쏟아붓자. 전 세계 사람들이 인정하게. 제2의 비틀즈 한번 대박하는 생각 있을 거 아니에요. 음원이 이제 영어로 나올 가능성이 크죠. 뭐 간혹 얘네 한국인들이잖아요. 막 지들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국방의 의무를 해야 한다. 지들이 말한 거죠. 지들이란다. 미쳤나봐. BTS님들이 말한 거예요. 그래서 가끔 원어민 우리나라로 말을 원어민 한국어란 단어를 한타로 처음 치는 것 같은데 한국어를 노래가 나올 수도 있을 거란 얘기죠. 그렇지만 웬만하면 이제 초점은 영어로 맞추라고 우리가 얘기해 줘야 돼요. 누군가 좀 얘기해 줘요. 그러면서 BTS가 지금 단점이 뭐냐면 콘서트예요. 괜찮아요. 온라인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보다는 저 콘서트가 사람들을 미치게 하거든요. 자, 그러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식됐다라는 분위기가 나오고 백신이 나오면 바로 뭐예요? 백신이 나와서 어느 정도 상용화가 돼버리면 글쎄요. 백신 회사보다는 얘네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에 6, 7, 8, 9, 10 여러분 숙제 낼 테니까 여러분 한번 찾아서 댓글 달아주시고요. 저도 공부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고 방탄소년단 7명이죠. 7명 얼굴 다 보면 알고 있는 애 3명밖에 없어요. 네. 헷갈려요 아직도. 저 소녀시대 겨우 외웠어요 걔네들 이름. 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오늘 한 얘기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초점을 맞췄어요. 이게 어디에 연결됐어요? 넷마블, DPC. 그 얘기는 뭐냐? 올해 말 음원이 나와요. 이걸로 얼마나 올라갈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하게요. 뭐 상대적으로 뭐 광고 뭐 수주 뭐 원래 이제 저기 엔터 같은 데는 공시 같은 거 하거든요. 무슨 광고 찍어서 얼마 했다. 저기 콘서트 계약해 가지고 뭐 얼마 뭐 계약했다. 체결됐다. 막 이런 거 뜨거든요. 이제 그런 게 많이 뜰수록 얘네들이 이제 움직이겠죠. 그래서 DPC는 조금은 지금 넷말부와 DPC는 무서운 게 있잖아요. 왜? 이미 약발 다 됐나? 저도 장담은 못해요. 이 약발이.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거는 얘네들이 갖고 있는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BTS라는 애들은 5년, 6년은 단단하게 어느 정도 만들어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최근의 상황에서는 판단하기 힘들어서 저도 고민하고 있어요. 저 DPC 얘기할게요. 차트 한번 볼까요? 제가 DPC 5월에 한번 6월에 한번 샀었어요. 쫄았어요 솔직하게. 왜냐면 이미 올라간 거 아니까 해서 많이 안 샀어요. (5월이면) 이때요. 이 거래량 보고 샀는데 네? 이때쯤인 것 같아요. 이 두 때쯤에. 네, 이때 사고 이거 움직였어. 야 좋아했는데 다시 횡보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때쯤에 추매를 해요. 근데 며칠 안 돼서 반응하는데 여기서 올라간 거잖아요. 그리고 저 이날 팔았어요. 쭉 내려오면서. 야 탈출 얼마 못 땄어요. 200 얼마 땄어요. 왜 크게 못 가니까 왜 이만큼 이미 반영됐나라는 의심. 왜 여기서 이만큼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고점을 뚫어 가. 근데 여기서 한번 또 터치한 거죠. 그리고 한 번 더 갈래나? 아직 이 거래량은 뭐야? 이 거래량이 터진 건 없는데 그래서 한 번 더 사고 이때쯤에 더 사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먹은 거죠. 200만 원밖에 200 얼마 먹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디픽스나 넷마블을 투자하면 수익이 난 걸로 들어가겠죠. 거기서 뭐 추가로 더 하기에는 솔직히 저 입장에서도 위험성은 있죠. 이걸로 뭐 어마어마하게 먹으려고 막 들어갈 수는 없고요. 차라리 그런 생각이라면 저는 이 뭐 상장 지금 수요나 이런 뉴스가 이제 나오면서 또 분위기는 꺾일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미 빅히터라는 엔터가 있다는 얘기죠. 직접 투자를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 상황에서는요. 그게 제 생각인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내일 2탄을 만들어서 넷마블이나 DPC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깊게 얘기할 거고요. 네. 3탄까지 만든 생각인데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네. 그래서 오늘 긴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헛소리 좀 많이 했죠? 네. 하여튼 제가 이렇게 방송을 늦게 보내는 이유가 제가 11시에 끝나요. 저 끝나자마자 대충 자료 정리하고 방송을 하는 거라 그래서 12시, 1시 이때 나오는 거예요. 네. 저도 빨리 해주고 싶지만 제 생업이 있잖아요. 저도 먹고 사는데 개인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작게. 네. 먹을 수 있을 만큼은 하고 있는데 제가 뭐 이게 주 종목은 아니고 재미있고 혼자 그리고 어찌 알아요. 제가 망하는 거 여러분 확인할지. 네. 그래서
좀 더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렇게 긴 시간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항상 자만하지 않고요. 뭐 제가 주식 사라고 권하지 않잖아요. 전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전 이런 미래가 있네요. 이런 얘기하고 뭐 구독 눌러달라는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의사고요. 저는 이미 만족해요. 이렇게 여러분과 대화하고 이런 거. 그래서 조금 더 좋은 미래가 있으면 그때 더 깊은 얘기하고 그러면서 서로 뭐 얘기하면서 그리고 제 뭐 얕은 지식으로 얄팍한 지식으로 얘기하는 거고 제가 뭐 이거 주식 사면 막 100% 1000% 수익 낼게요. 저 이렇게 광고하는 회사 아니거든요. 네, 그냥 개인 방송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대화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라서요. 네, 오늘 너무 말이 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